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성학 프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우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천궁도를 보면서 하우스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천궁도 한 장에는 점성학 해석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숫자로 된 부분이 하우스 구간입니다. 12하우스는 다양한 인간사를 12 카테고리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우스별로 어떤 사안을 가리키는지를 표시한 건데요. 인간이 겪는 어떤 문제이건 그것이 12하우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점성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지요. 하우스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우스를 봅니다. 첫 번째 하우스가 천칭자리에 걸려 있네요. 천칭자리의 지배행성은 금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하우스는 금성에 지배합니다. 사인과 하우스는 1대1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걸쳐 있는 사인의 지배 행성을 하우스도 공유합니다. 그리고 금성이 가진 모든 의미가 첫 번째 하우스에 적용됩니다. 금성은 감각을 의미하며 세련되고 매력적인 분위기와 예술성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비치는 모습은 감각적이고 특이해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이 천궁도에서 금성의 위치를 보면 궁수자리 세 번째 하우스에 있지요. 이것을 보는 이유는 금성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다면 완전 힘든 상황이고 우군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다면 아주 편안한 상황이겠죠. 적도 아니지만 우군도 아니므로 사인의 혜택은 별로 못 받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하우스는 하강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처한 상황은 그다지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하면 이 사람의 첫인상은 금성으로 표현되며 금성은 감각으로서 세련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예술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남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금성이 너무 강해 문제를 일으킬 때는 비범하다 못해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금성이 세 번째 하우스 궁수자리에 있으므로 금성의 힘은 약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각적인 개성을 지녔지만 그 개성이 강하거나 인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우스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네요. 사인 해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요. 사인 해석에서는 행성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보고 그 행성의 사인의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가령 태양이 사자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개성을 원소, 속성, 지배행성에 연결했죠. 반면 하우스 해석에서는 하우스의 시작점이 어느 사인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의 지배행성을 찾고 그 행성이 들어있는 사인과 하우스를 찾아야 하죠. 그 다음에 행성의 힘을 판단하고 이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약간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이것을 손쉽게 실수 없이 도와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하는 일들은 컴퓨터에 맡기고 사람은 창조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게 트렌드이지요. 인터넷에서는 점성학 프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핸드폰에서는 점성학 입문 앱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해석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상승점 즉 1번 하우스가 천칭 자리에 있으며 천칭 자리의 지배행성은 금성이라는 뜻입니다. 상승점은 외관과 첫인상을 보여준다는 기본적인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나온 타이틀과 해설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상승점이 천칭 자리에 있고 천칭 자리의 지배행성이 금성이므로 그 사람의 첫인상은 금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금성이 상승점의 지배행성일 때 그 사람은 어떤 인상을 풍기는지 비근한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의 데이터가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성의 힘이 약한지 강한지를 보는 것인데요. 강약을 계산하는 원리에 따라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힘이 약하면 그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생에 영향을 주지도 않지만 만일 힘이 강하면 그 개성이 드러나고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개의 인생의 분야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출생천궁도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하우스는 이렇게 6개 정도인데요. 1번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외모. 4번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 10번 사회에서의 역할, 즉 직업. 9번 인생의 지향점 및 신념. 2번 재산과 8번 남의 재산. 이들이 사실 인생의 방향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물론 집중적으로 보는 하우스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앱을 보면 위의 순서대로 하우스 풀이가 돼 있습니다. 다른 하우스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하우스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남이 보는 나의 모습과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생긴 대로 산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만일 너무 다르면 사람들이 깊이 알아가면서 놀랄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은 네 번째 하우스가 염소 자리에 걸려 있고 염소 자리의 지배성은 토성이므로 모범적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의 지배행성이 금성이므로 금성과 같이 괴팍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모범생이더라. 이런 스토리도 가능합니다. 10번째 하우스는 사회에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10번째 하우스가 개자리에 있으므로 개자리의 지배행성인 달 속에 힌트가 있겠네요. 아마도 이 사람은 사회활동이나 직장에서 푸근하고 정다운 사람이지만 진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하우스는 지향하는 방향과 신념을 나타냅니다. 9번째 하우스가 황소자리에 있으므로 황소자리의 지배성 금성을 봐야겠네요. 감각이 뛰어나고 세련되고 우아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것이 10번 하우스와 잘 어우러지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을 느끼며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2번과 8번 하우스에서는 재물을 보는데요. 돈도 내가 번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란히 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버는 돈은 금성이 상징하고 남의 돈은 화성이 상징하네요. 우선 먼저 보는 것은 행성의 힘이에요. 보니까 금성은 약하고 화성은 그보다 더 힘이 있네요. 그래서 자기 자산을 키우고 소유하는 것보다는 남의 자산을 키워주거나 활용하는 것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각 행성을 잘 해석해보면 그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이 금성으로 상징되므로 이 사람은 금성 관련된 분야에서 돈벌이를 할 것이고 남의 돈이 화성으로 상징되므로 이 사람은 화성 관련 분야에서 투자를 받을 것이다. 그럼 금성 관련 분야는 어디이고 화성 관련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 부분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부분이므로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상 하우스 해석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하우스는 세상만사 실생활 이야기이고 구체적인 일과 행성을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출생천 궁도에서의 하우스에는 한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만일 태어난 시가 확실치 않으면 하우스 해석이 엉뚱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난 시간이 달라지면 하우스가 전혀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하우스 없이 점성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시 보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생시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생시 보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생시 보정은 어떻게 할까요? 생시 보정법에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지만 그 원리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하우스는 지구 자전이므로 매 시간 휙휙 바뀌지만 실제 행성의 배열 구조는 하루 사이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태양과 수성의 거리, 수성과 화성의 거리는 24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우스가 어디서 시작하건 그 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구조는 그 사람만의 인생 패턴을 결정하죠. 이 구조, 즉 행성 사이의 거리는 곧 생시를 보정하는 키가 돼요. 이 구조는 한 세트가 되어 그 사람 특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은 다른 특성들과 연동됩니다. 즉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가령 자영업을 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하고 연애를 많이 한다는 특징으로 세팅된 사람이 똑같이 자영업을 하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특징은 나오기 힘들죠. 바로 이런 원리로 그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서 인생의 여러 국면들과 대조해봅니다. 즉, 하우스를 돌면서 생시를 찾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승점의 위치가 짐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할 거예요. 실제 여러 사람을 보면서 대조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만일 하우스만 정확히 잡으면 인생사에 대한 참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